애플도 중국의 소비력의 감소로 또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중국 메이커들도 약진을 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사실 기술 혁신도 최근에 별로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도도하게 고가 유지해봐야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중국이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캡틴 신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중국 비즈니스와 핀두오두오 두 것을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이 상반기에 보유 주식의 비중의 절반이 넘는 애플 주식 50%를 매도해서 10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한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었죠. 다행히 그 뒤에 애플 주가는 잘 나가고 있지만 사실 애플도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이나 EU의 DMA 등 각국의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앤 하드웨어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 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AI의 기능을 탑재한 애플 인텔리전스로 과연 유저들이 얼마나 새로 디바이스를 갈아탈지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서 애플의 판매 방법의 실험과 소비자층의 변화 등이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은 애플에게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해외 단일 시장이자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애플의 중국 판매 채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3 모델입니다. 즉 온라인 세계 그리고 오프라인 세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채널은 애플 공식 웹사이트인 타오바오 그리고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공식 인증 온라인 대리점인 찡둥이나 샘스클럽, 수닝 등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직영, 또 직공 및 총판 이 세 가지입니다. 직영점은 상하이나 베이징 등 대도시의 번화한 곳에 56개가 있고 직영과 직공 이 두 개가 중국의 49개에 달하는 1선 도시, 2선 도시, 대도시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300개가 넘는 3선 이하의 도시는 23개의 공인 총판 대리점이 하부의 2차 유통상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유통을 합니다. 그동안 가격 할인을 절대로 거부했던 애플도 중국에서 요 근래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공식 온라인 직영점인 티몰에서는 VIP 회원 할인하고 더해서 플랫폼 할인을 합하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애플 직영점보다 무려 50만 원이나 쌉니다. 애플 직영점이 구매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환불을 해준다든가 또 구형폰을 보상 판매한다든가 데이터 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유인 수단으로 고객을 유인을 하지만 저 같으면 그것 때문에 돈 50만 원을 더 내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집어넣어서 공식 채널과의 가격 차이를 더 벌려버립니다. 그리고 소도시에는 이쪽 말로 빙타의 사우버런이라고 하는 즉 플랫폼 싹쓸이 브로커들이 대형 인터넷몰에서 최저가로 사가지고 마진을 보태서 전국의 수만 개 오프라인 소매업체로 다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밌는 게 일부 물량은 다시 인터넷 쇼핑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기 때문입니다. 브로커하고 소매상은 되팔이 이익을 얻고 인터넷몰은 트래픽하고 GMV, 즉 그 총 상품 판매량이 커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를 들면 식당의 테이블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은 처음에는 공인 유통업체들의 저가 물량들이 인터넷몰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금지시켰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애플의 가격 통제권이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애플 웹사이트의 고시가격하고 핀도어의 판매가 차이가 한 4, 5년 전만 해도 10만 원 조금 넘었을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한 35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 6월 18일 행사 기간에는 인터넷몰이 최고 25% 할인을 때려버리면서 5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것도 구형 모델도 아니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요. 2022년 7월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참 그 도도함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공식 직영 매장이 처음으로 웹사이트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만 원 이상 할인을 했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8 행사에서 타오바오 플래그십 스토어는 전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할인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물론 타오바오 자체의 보조금으로 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공식 플랫폼이기 때문에 애플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애플도 중국의 소비력의 감소로 또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중국 메이커들도 약진을 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사실 기술 혁신도 뭐 최근에 별로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도도하게 고가 유지해 봐야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중국이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애플은 브랜드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사실 큰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 실적을 선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할인이 단기간에 소비 시장을 효과적으로 자극해서 이전에 주저주저했던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합류하게 만들어서 또 그들은 질과 가성비 모두를 중시하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의 대담한 실험이라고 업계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 브랜드들은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인하를 감행할 여지도 없고 또 사실 한다고 해도 이런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플이나 되니까 제품 마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큰 가격의 조정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마트 기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아무리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정책보다는 소비자의 심리와 또는 시장 동향, 그런 또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격 할인도 지역의 판매 목표 달성 또는 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급 사용자들은 사실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판매에서 이익률이 하락을 하더라도 서비스 수익으로 메꾸면 전체적으로는 일부 그 수익성이 보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애플의 핵심 사용자층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에 아이폰을 구매한 사용자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바꾼 전환한 비율이 한 17%가 되는데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충성스러운 애플 그 팬들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소비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들은 향후에 아무래도 또 적절한 싼 안드로이드 폰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애플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인도에서 애플의 판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인도는 애플의 매출액이 2% 정도에 불과하고 동남아를 다 합해봐야 5% 정도입니다. 중국 비중은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18%가 넘는 중요한 시장인과 동시에 또 공급망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선택권을 가진 까칠한 고객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체제가 있는 이런 시장의 파이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천하의 애플도 계속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핀두오또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액이 970억 위엔이고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56% 정도 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한 29% 정도, 서비스 수익도 그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34%나 늘었는데 사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매출액 1천억 위안 정도의 3% 정도 미달을 한 거는 맞지만 3% 하락이 30%의 그 다음날 하락을 가져온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사실 핀도어의 매출액 성장률 86%는 피어그룹 대비 압도적으로 양호한 성과입니다. 경쟁사인 알리바바의 매출은 4% 늘었을 뿐인데 실적이 발표한 뒤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해서 시장의 알리바바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핀도어와 같은 플랫폼형 전자 상거래 회사는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거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는 트래픽의 수익화 능력으로 총 거래 규모, 즉 GMV와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56%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로 하락한 것이 우려를 만든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그 경영진들의 비관적인 사업에 대한 현실 인식이 낙폭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CEO를 맡고 있는 전 레이는 치열한 경쟁과 외부 환경으로
사업 성장에 변동을 가져올 것이고 또 수익 성장이 둔화로 이어질 것이고 수수료 1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한 1조 9천억 정도 되잖아요. 감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익을 더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또 몇 년 동안 배당이나 또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일부 IB들은 100억 위안, 약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이익을 쉽게 양보하는 그런 태도가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고 또 순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회사가 뭐 전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상하이 금융가 쪽에서도 황정 회장이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면 입지가 위험해져서 뭐 여기서 말하는 입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일부러 급락을 유도했다는 짤들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 창업자는 사실 2020년인가요? 이미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었고 당시에 그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45%였어요. 근데 그중에서 20%를 뚝 떼어서 자성기금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을 기부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CEO 직에서도 물러나버리니까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언론에서는 그를 중국의 셔후, 즉 최고 부자가 아니라 셔산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4년이 지난 지금은 주가가 업계가 전체가 폭락을 하니까 그의 뭐 이 위에 있던 큰 부자들의 재산은 감소한 반면에 불황일수록 호황을 구가하는 특이한 기업 핀두오두오의 주가는 최고점에 근접했고 남아있는 지분 25%가 또다시 그를 중국 제일 부자로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고 해도 이번에도 다시 기부천사 역할을 하면서 좋은 말을 들어도 되는데 굳이 그런 뭐 뉴스 내지는 소문들처럼 분노에 찬 소상인들을 지금 그 상대하기도 버거운 핀도또가 주주들까지 적으로 만들면서 또 시장의 노이즈까지 일으키면서 감독기관의 그런 눈치까지 봐가면서 일부러 주가를 폭락시키는 조작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보다는 핀도어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핀도어의 활성 사용자가 대략 8억 정도니까 사실상 이미 천장입니다. MAU, 즉 그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의 증가율은 거의 0 또는 뭐 약간 증가해서 진동하는 그 정도입니다. 성장 동력이 정점에 도달했으니 방법은 객단가를 높이든가 아니면 계속 신규 사용자를 찾아 나서든가 둘 뿐입니다. 2022년에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은 사실 그 해외 버전인 테무 신규 사용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테무도 이런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또는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경영진이 그것도 당당하게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래의 수익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핀도또의 상하이 모회사가 법원에 공판, 소송 공고가 거의 14만 건에 육박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쪽에 여론이 안 좋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피를 빠른 흡혈 기업이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이런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CEO인 전레이가 전화회의에서 말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비상업적인 리스크라고 말한 것들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크고 또 여론의 부담이 큽니다. 상인들의 이익을 착취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핀토도어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던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 보조금, 수수료 등을 통한 소상인들과의 상생 등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로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 중인 애플, 또 로컬을 기반으로 글로벌로 나가려는데 곳곳에 암초를 만난 테무, 즉 핀도어두어. 이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항로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상중 하책으로 좀 코스를 크게 또 높게 돌아보는 그런 곳으로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